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뭐 미북 정상회담 2차 회담 한다고 뭐 하는데 미국도 말을 아끼고 북한도 말을 아끼고 문재인 정부는 입도 뻥끗 못하고 신문은 손해운으로 도배돼 있고 이제 평화 약발도 다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보죠. 자료화면 보시듯이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시작의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입니다. The beginning of the end입니다. 이 고든창 같은 이제 미국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요. 트럼프는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적당한 그런 그 비핵화 패키지 받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런 카드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최근에. 실제로 트럼프는 자기 그 대선 후보 때 2016년 3월에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 다음에 꼭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미 합동훈련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한미 합동훈련 안 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발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갖고 뭐 반미의 그 심볼로 삼는지 미국과 그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이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여기 협상에 실패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한미 간에. 거기다 트럼프는 이제 지난 12월에 불과 한 1개월 전에 이라크에 갔을 때 그 미국이 남의 나라 지구 모든 곳곳에서 남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싸워줬으면은 경비를 보전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소 트럼프의 이런 그 얼핏 보면 고립주의적 발언 때문에 이제 그 고든창 같은 미국 강경파들이 트럼프는 이번에 김정은한테 내다봐야 당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든지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닥터 창.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부쇼일까? 내부쇼라는 건 뭐냐면요. 이 미국은 워낙에 큰 나라고 여론 정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그런 이제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 부담을 자기가 지기 싫거든. 자기 혼자만 지기는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랬잖아 해서 남들도 다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짝퉁 비둘기 흉내를 낸다. 짝퉁 비둘기 흉내를 내야 매들이 막 날아오르거든. 야, 너 지금 뭐하냐? 뭐하냐 하고 막 날아오르면 못 이기는 척하고 맨오선으로 확 돌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자가 말했듯이 병즉 흉입니다. 군사라는 건 좋을 게 없어요. 사실은 다른 옵션이 없을 때 군사 옵션을 취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거 군사 옵션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게 북한의 내부의 어떤 급변 사태에 의해서든 아니면 미국의 상자백의 침공에 의해서든 결국 미군이 접수 평정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둘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스트는 지금 단계에서 짝퉁 비둘기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이거 트럼프가 짝퉁 비둘기 흉내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이제 진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이거 좀 많이 진통이 있을 거예요. 물밑에서. 이 북한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하고 있거든요. 또 미국도 말을 아끼고 있고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제 살이 떨리는지 간이 쪼그라들었는지 이거 많이 못 띄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번에 열리면 북한 측이
목록 사찰 반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혹은 심지어는 목록을 갖고 만나야 돼요. 이제 트럼프 만나려면. 이게 지금 미국이 급할 게 없다고요. 이게 왜 안 급하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요번에 열렸는데 이런 구체적인 걸 안 가지고 나왔다. 혹은 구체적인 걸로 바로 진입을 안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열렸는데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조치, 목록 사찰 반출 이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면 이건 항복의 시작이요, 붕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렸는데 그런 거 안 갖고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사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 논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을 텐데 그거를 충분히 그런 안을 내놓기로 하고 만나는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입할 겁니다. 이 미북 관계가 군사적인 국면으로 진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준비를 해서 북한이 패키지를 내놓으면 북한 평양 붕괴의 시작이고 준비 안 하고 개기려고 그냥 시간 끌려고 만나면은 바로 군사적인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고. 그래서 살벌한 상황이죠. 이 북한 문제를 볼 때는요. 북한의 뒷배 중국과 미국의 문제를 봐야 돼요. 북한의 뒷배는 중국이잖아요. 지금 우리 신문에서는 거의 이 용어를 안 쓰는데 중국 애들이 제1도련이라고 부르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빨간 선입니다. 이게 제1도련입니다. 영어로 First Island Chain이라고 불러요. 이게 일본 열도, 그 다음에 큐슈와 타이완 사이에 류큐 열도, 그 다음에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에 필리핀 열도,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르네오까지 내려가 가지고 베트남 다낭 앞까지 가는 요 지금 이 지도의 빨간선 안을 완전히 100% 중국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 남진하해에 있는 난사군도 도발 같은 경우 이 빨간선 안을 자기 내해라고 주장하려고 도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내지 중국의 로망은 뭐냐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지배하고 동해는 대충 일본과 양분하고 뭐 이게 이제 시진핑의 로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한반도와 타이완과 이런 걸 다 연결을 하고 자기 인도태평양 인플루언스 스피어, 인도태평양 라인 안에 집어넣는 그런 인도태평양 전략을 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1도련 전략하고 동아시아에서 이 다른 데 일로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충돌점이라고. 동아시아에서 제1도련 전략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요. 이런 와중에 북의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WMD는 결국은 중국식 세계 질서를 위한 특수무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차마 도발하지 못하는 걸 도발해주고 중국이 차마 지원하지 못하는 데를 지원해서 미국이 이끌고 있는 월드 오더 세계 질서를 흔들고 부셔버리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충돌이 무지하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한반도의 핵 미사일 WMD 위기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깔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북핵을 미국이 어떻게 다룰 거냐. 북핵 만약에 미국이 정말 호구 잡혀가지고 좀 과약한 용어로 쪼다같이 호구 잡혀서 북의 핵미사일 대량殺傷 무기 그대로 온전시키고 북의 김일성 영생교 그대로 온전시키고 한반도가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추락해 있는 상태, 앞으로 더 추락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잃어버리면은 이게 제1도련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게 제1도련이에요. 제1도련 되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안 가려면 뻗으려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을 치고 들어가는 그 중국 쪽에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냐? 북핵이에요. 북핵 미사일 WMD라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뺀다 안 뺀다 이런 뭐 얘기는 이 전략 틀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워낙에 말을 험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막 뒤집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짝퉁 비둘기 흉내를 내서 남들 입에서 전부 매파 군사 옵션도 고려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매파 얘기가 막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자기가 쉽게 가니까 트럼프는 비둘기 발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곤란하죠. 많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제1도련 전략이 정면 충돌하는 그 한반도 상황을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그냥 패권 국가의 패권 국가 충돌이 아니라 문명과 반문명,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 시장과 중국 주도의 왜곡된 시장 질서 이거 사이의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돌을 잘 해석을 해야죠. 이거를 정확히 보려면 한반도 운명을 정확히 보려면 판을 봐야 돼요. 판은 1945년, 1972년, 1992년, 2018년 이렇게 4번을 계기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우선 첫째, 1945년에서 1971년 사이는 미소 냉전이에요. 이때는 중국이 툴툴거리면서 그래도 소련으로부터 못 튀어나오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보면 분단이라는 거, 즉 북한이라는 거, 이거는 미소 냉전의 지정학적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geopolitical compromise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 이유가 이 시기에 미소 냉전의 지정학적 타협이에요.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우리가 6.25 때 그 38선을 넘어서 북진하냐 마냐 가지고 미국이 몸살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걸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게 되면 방어전쟁의 성격이 아니라 북한 해방전쟁이 되기 때문에 미소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선인 38선을 뭉개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전략적인 그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중공군 들어오니까 확 밀려나죠. 그 다음에 다시는 거길 넘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1951년 초부터 바로 휴전을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휴전이 늦어진 이유는 이게 스탈린이 워낙 가학적이고 못돼 먹은 놈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 이건 내전쟁이라. 그리고 죽어가는 거는 소련 군인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그 소련이 지원한 무기 총알 한 발 값까지 다 받아냈다고요. 내 돈 드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전쟁은 내 거야. 끝까지 가봐. 그래가지고 스탈린 죽고 나서야 그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요. 스탈린이 1953년 봄에 죽거든요. 죽고 나서 3, 4개월 후에 휴전 협정 맺어지죠. 그러니까 이 분단이라는 거는 즉 다른 말로 북한의 존재 이유라는 거는 미소 냉전의 지정학적 타협이라고요, 이게. 그럼 그 와중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한 거냐? 그 시대에 1945년에서 1971년 사이에 자유지정의 최전선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에 의한 대가에 의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국가 건국의 주춧돌이 반공 자유진영의 최전선이었다고. 그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1960년대 말이 되면 71년, 70년, 71년이 되면 이제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미국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져 간다고요. 미국이 아이고 저 끔찍한 전쟁 더 지속할 의지가 없어져요 이미.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1970년 대선이죠 그게. 70년 대선이죠. 70년 대선이죠. 닉슨이 그 집권한 게 26. 이 닉슨의 그 자기 대선 공약이 월남전은 월남인의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Vietnamization of the war예요. 월남전은 월남인의 손으로. 그러니까 미국 손 빼겠다 이거예요. 적화되든 말든. 그래서 미국이 인도차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적화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소련을 감당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키신저랑 닉슨이 베이징을 가서 뻔질나게 특히 키신저가 드나들면서 중소 분쟁을 이용을 해서 말하자면 미중 간에는 미러를 하고 미소 사이에는 냉전을 하는 그 구도를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1972년에 만들어진 구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도는 우리한테 죽으라는 구도거든. 대한민국한테는 반공이 개콘이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중공은 6.25의 당사자잖아요. 휴전협정에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맹방인 미국이 중공과 밀월관계로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반공이 개콘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안철수가 그 정치권에서 찝쩍거리는 사람이었으면 그때 그랬을 거예요. 요즘 세상엔 반공이 어디 있나요? 그 맞는 얘기 어떤 면에서는 반공의 개콘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시가 개콘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1972년이 이 상태가 1991년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 이 상태 아래서 북한은 쌍방 주체적 삥뜯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북한이 그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전면적으로 밀고 나오면서 주체를 밀고 나오면서 그 김일성의 천재적 악마적 아들 김정일이 주체사상 유일사상을 전면적으로 밀고 나오면서 숙청을 대대적으로 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1971년에 숙청했나? 김일성의 매형, 그러니까 김일성의 마누라의 오빠, 김정일의 계모의 오빠, 김광엽을 숙청한 거죠. 그때 2인자였는데 유일사상 체제 안 따른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 쌍방 주체적 삥뜯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근데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1989년부터 어디지? 폴란드하고 동독이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죠. 그리고 나서 90년, 91년에 걸쳐가지고 동구권이 전부 몰락해버려요. 사회주의권이 붕괴한다고요. 동구권이. 그러고 나니까 소련 자체가 91년 12월에 붕괴해요. 소련이. 그러고 나니까 92년부터 트럼프 당선 첫 해까지 2017년 말까지는 어떤 상황이냐. 미중 밀월이에요. 이제 미소냉전 없어진 거예요.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어떤 거냐. 중국이 최강의 경제 파트너예요. 전략적 경제 파트너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반공이 개콘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반공은 기억에서 지워야 돼. 개콘이든 비극이든. 우리랑 6.25 때 싸워서 20, 30만이 죽고 중국 애들 20, 30만 죽었거든요. 그때 중공군이. 20, 30만이 죽고 그리고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미중 밀월 관계에서 세계 경제의 총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북한은 중국
연고권을 인정하는, 미국이 중국의 연고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때 소련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중국의 연고권을 인정하는 미중 타협에 의해서 유지되는 상태예요. 이게 제3기죠. 1992년에서 2017년까지 약 25년, 26년 동안의 시기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8년 여름부터 미중 전쟁이 본격화된단 말이에요. 이제 개전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WMD로 사고 쳐놓은 게 잔뜩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 북한은 손절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손절매 방식이 북한의 내부 우당탕 붕탕해서 손절매 시킬 건지, 손절매라는 건 미국이 접수하는 걸 얘기해요. 지금 미중 전쟁에서 중국의 게임이 안 되니까 북한 지역 미국이 접수한다고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항을 하겠다, 결사적으로 저항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나날이 급속 증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손절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정신과 경제 양쪽이 다 대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보세요. 이미 한국에서 46년 전에 1972년 전에 반공이 개콘이 됐고, 그때부터 1992년 지금부터 26년 전부터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 경제 전략 파트너 1순위가 됐는데, 이제 이게 경제는 끊기는 게 아니라 경제는 이제 타격을 봐. 왜냐하면 중국이 쭈그러드니까 우리 경제도 타격 보죠. 그 다음에 정신은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이게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래서 이런 큰 판을 딱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주의 3종 세트, 유식한 영어로 토탈리테리언, 그럼 전체주의, 삼각,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그다음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 전체주의, 서울의 문재인 586 집단의 유사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반전체주의 한미 공조투쟁의 시대가 왔구나. 이 국면이, 이 위기가 이거구나. 이거 잘 타고 넘어서 북한의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남쪽과 북 사이에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느슨한 상태의 결합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후대가 한 20, 30년 지나서 그때 뭐 연방을 하든 아예 단일 국가를 하든 그거는 그때 알아서들 하시고, 후대가 뭐 이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봐야 돼요. 이게.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미북 정상회담 지금 2차 한다는데, 핵심적인 퀘스천 마크가 이거예요. 1차는 돌이켜 보니까 그거 했어야 돼. 우리 1차 때문에 우리 정말 약올라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뛰었잖아요. 아니 어디야 지방선거 하루 전날 왔잖아. 문재인은 한반도 운전자 같고, 문재인이 어레인지에서 미국과 북한을 만나게 한 것 같고, 뭐 그렇게 다 빵빠레 쳤잖아요. 저 사람 덕에 평화가 왔고, 저 사람 덕에 김정은이가 알고 보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정말 좋은 실체, 즉 다시 말해서 지 고모부 고사포로 찢어 죽이고 지 이복형 외국 공항에서 독살한 거 이런 거 잠깐 잊어먹게 하고 괜찮은 훌륭한 젊은인 것 같아. 젊은 개혁군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방향 감각에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를 트럼프가 오히려 불질러 준 거 아니에요, 그때. 약올르죠, 우리는. 엄청 약올르죠. 근데 돌이켜보면 뭐냐. 7월부터 미중전쟁 시작됐거든요. 7월부터 340억 달러 관세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미중전쟁이 진행되는 그 시간을 벌려면은 북핵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핵 위기를 에스컬레이션을 중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트럼프가 몸파른 사건이다. 저는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1차는 돌이켜보니까 해석이 돼. 왜 그 짓을 했는지 미국이.
이 차는 근데 뭘 얻으려고 저거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 북한이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패키지 안 내놓으면, 즉 목록이나 사찰, 그 다음에 일부 반출 뭐 이런 거 패키지 제대로 안 내놓고 만났는데 그냥 말로 때울라 그래? 말로 때웠어. 그랬다간 정말 저거 이제 국면이 살벌하게 갈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차는 그런 패키지를 내놓든지 아니면 국면을 살벌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변곡점이 되든지 그 두 개 외에는 2차 미북 회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이게 좀 지금 살 떨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살 떨린다 그래서.